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날 목격자가 한 명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이 눈치를 챈 것 같고 눈치를 챈 것 같다. 그러면은 작전을 변경한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거기에 딱 써 있었냐면은 데리고 가서 그냥 얼어 죽게 만들어요. 얼어 죽게 만들고 새벽에 부모님이 다 주무시잖아요. 새벽에 똘비 거 옷을 본인이 입고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똘비 차를 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차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니까 겨울이고 패딩에 모자까지 본인 옷 다 쓰고 본인 차 가지고 와서 키도 비슷했으니까 CCTV로 봤을 땐 나겠구나 싶더래요. 아, 이거 타겟팅은 나네. 진짜 나네. 여기서 이제 이 형하고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이 원룸방에 있다 이 형이 오면은 진짜로 내가 뭔 꼴을 당할지 모르겠다 하고 일단 황급히 나가서 생각 정리를 좀 하는데 이 형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럴까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도 전화를 해보고 하는데 전화기가 한 이틀은 꺼져 있다가 전화기가 다시 연결이 되고 전화를 받을 때까지 막 했대요. 전화를 연결이 되고 나서부터. 근데 형이 전화를 받더래요. 아,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형, 내가 형한테 진짜로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 형,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형이 너는 왜 나를 건드냐? 그러더래요. 야, 너는 왜 나를 건드냐? 그래서 내가 형 건든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여자친구하고 진짜로 결혼이 진지하게 진행이 되니까 네. 일생을 두고 내 아킬레스건이 똘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똘비가 자꾸 건드려요. 자꾸. 이 불안감이 있는데 강박증 있는 사람을 완벽에 가까운 항상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인생에 강박증 있는 사람을 자꾸 똘비가 안 그래도 걸리는데 지가 먼저 나서서 옛날에 한 주먹 했네 하면서 건든 거예요, 본인을. 네. 그래서 이 형은 모든 사물을 딱딱 정리를 하고 가계부를 쓰듯이 자기 인생도 정확하게 각을 잡으려면 똘비가 없어져야 됐던 거예요. 이 형 성격은 보통 사람하고 벗어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너는 그래서 나를 왜 건드냐,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인생에 있어서 넌 자꾸 왜 흠집을 내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더래요. 되게 진지하게. 그래서 똘비가 오케이, 형 인생에서 빠질게. 진심으로 빠질게. 내가 다시는 형 눈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거야. 진심으로 빠질게. 그랬더니 이 형이 똘비야, 내가 옛날에도 진짜 꼬맹이 때 그 온갖 나중에 말들을 느꼈지만 사람 믿는 거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아,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나 너한테 뭐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어. 네가 지금 뭐 녹음을 누르고 나랑 통화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얘기한 것 뿐이야 하면서 또 딱 자기 방어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알았다고 울고 전화를 끊고 똘비가 먼저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본인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하자니 이것도 좀 웃긴 얘기고 해가지고 항상 그 우리 휴대용 호신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용품 챙겨서 다니고 본인이 엄청 조심을 했대요. 극도로 몇 년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까지 지금 온 건데 이때까지 이제 연락을 한 번도 서로 안 했고 이 형이 결혼을 했나 안 했나도 모르겠대요. 근데 얼마 전에 이 형하고 이게 지역 사이가 좁아요. 그럼요. 지역 사이가 되게 좁아요. 이 형에 대해서 친하게 지내는 다른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이 형의 근황을 조금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결혼까지는 아무것도 듣지는 못했대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못 듣고 이게 이 이야기를 이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왜 영상 편지가 됐냐면요. 네. 이 친구가 돌비의 공포 라디오를 들어요. 이 친구랑 저랑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는 친구가 아니에요. 네. 근데 대충 뭐 저도 약간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돌비님? 그렇죠. 지역이 대충 유추가 되고 직업이 유추가 되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내 친구 누구 같은데 그래서 전화가 온 거고. 네. 그 형도 돌비의 공포 라디오를 들어요. 뭐야 이거? 왜 듣는지를 알게 된 그게 있어요.
그 보통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사연을 제보를 할 때 네. 각자 아이디 같은 걸로 제보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예. 제보를 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폭 관련된 얘기에 제보가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제보를 하려고 주변 지인한테 카톡 내용 정리하는 거를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도 돌비의 공포 라디오를 듣고 제 친구도 들어요. 예. 그래서 이 제 친구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혹시나 그 형이 이 내용을 듣거들랑 얘기 좀 전해주라고 저한테. 예. 이 얘기가 업로드가 되면 밑에 리플로 누가 잘못했는지는 분명하게 나올 거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진짜로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누가 미친놈이었는지 인생을 누가 똑바로 살아야 될 거며 누가 또라이인지 좀 알았으면 한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한번 하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느 지역이었고 어떤 사업이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들으면 알 겁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뭐가 쫓아오고 다이나믹한 얘기는 없었지만 진짜로 소름 돋는 뭔가를 계획을 해서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형이 있었고 제 친구는 누가 과연 나쁜 놈인지 리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알았으면 한다. 그래서 영상편지 아닌 영상편지가 그 사람한테 던진 영상편지가 지금 돼버린 거고 그래서 들고 와봤어요. 아니 근데 그래요. 뭐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유겠지만 이게 네. 누가 잘했다 누가 뭐 잘못했다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뭐 개개인으로 의견을 전달을 하겠죠. 그래요. 예,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사람이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를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하겠냐만 그래도 뭐 각자의 의견은 있을 테니까요. 이 친구는 아직 이 마음의 상처가 진짜 컸나 봐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요. 그래요. 뭐 누가 치졸하게 굴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하려고 한 사람은 솔직히 그거는 정당화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진짜 네. 해하려고 했나 안 했나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나거나 미수에 그치진 않았으니까. 예, 솔직히. 그래서 이 친구도 모르겠어요. 진짜 차라리 그 자리에서 몽둥이를 꺼내건 뭐 칼을 꺼내건 했으면 이렇게 와서 물어볼 사안도 아니겠지만 정황이 모든 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렇게. 아이고, 아무튼 우리 동네 꼬마님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전달자 역할이 되신 건데. 아, 돌돌이 그래요. 그 네.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한 살 많은 형님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는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저는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니까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 꼬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마지막에 동네 꼬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가 업로드가 돼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의 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할 거고요. 우리 또 그 형이 듣고 계시다면 네, 동네 꼬마님도 잘못은 없거든요. 네, 전달만 한 거고 이렇다 내용만 한 거니까 네,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Fine, I'll look into it. Let's do this.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즈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오늘은 오아시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선 먼저 하시네. 제 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선수 한번 쳐봤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당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저한테는 그냥 오아시스 딱 요 네 단어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예 감이 안 와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건 예전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얘기해주신 얘기고, 따끈따끈한 얘기, 오래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오호, 해외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해외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사막은 없잖아요. 그렇지, 오아시스 자체가 없죠. 그쵸. 자, 그러면 해외로 한번 비행기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게요. 렛츠가 기리시에요. 네, 기리십니다. 네.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자면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저번 달 말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촬영 때도 또 이상한 일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장소가 전 처음 들어보는 사막 이름이더라고. 대부분 이제 사막처럼 하면 막 사하라, 고비 막 이런 데 생각하시는데 타클라마칸? 맞나? 타클라마칸이었나? 그 사막에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끝쪽에 있는 사막인데 거기를 갔다 오셨다 하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이 쌓이는 몇 안 되는 사막이래요. 우와. 예. 그리고 사막 끝쪽 부분으로 딱 가면은 히말라야 산이 있어서 사막의 풍경과 설경을 같이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막이래요. 와, 장관이겠다. 네, 정말 장관이래요. 그래서 올해 겨울이 또 유독 추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분 생각은 이번에 내려가면 눈이 덮인 사막을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사막을 이제 가시긴 했대요. 일단은 사막 자체고 뭐 막 덥진 않지만 거기는 영하 20도까지 막 떨어지고 엄청나게 춥대요. 거기는 밤 되고 그럼 바람 불고 그러면. 그래갖고 각종 준비를 다 하면서 그곳에 사시는 주민분들이랑 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가이드분들이 소개받아갖고 사막을 촬영하러 이제 들어갔대요. 사막으로. 이 타클라마칸이란 말이 그 지역 언어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라는 뜻이래요. 우와. 그만큼 옛날에는 정말 거기서 실종 사고도 정말 많았었고 정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나왔었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괴담이 많은 사막이래요. 예. 그래서 가이드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어느 정도 관광지로 발달이 돼가지고 가이드를 끼고 관광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옛날만 하더라도 뭐 그분들이 옛날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100년, 200년 전도 아니고 6, 70년대, 막 80년대까지로 들어가면 거의 사고 때문에 못 나오고 그러는 장소였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드분이 안내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시고 차에다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제가 고비 사막을 한번 촬영을 2주 정도 갔다 온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운전을 하면서 토를 했던 곳이 It's a 사막이었어요. bright summer day. 대만양 또 그렇구나. 막 이렇게 길이 안 좋으니까. 아니요, 길은 오히려 좋아요. 오? 근데 풍경이 3시간을 가도 변하지 않아요. 예. 토가 나와요.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독님도 사막에 촬영을 딱 들어가게 되면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다운받아 놓고 간대요. 장소를 이동할 때까지 풍경을 보지 않고 그냥 영화만 계속 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화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가이드분이 어눌한 한국어로 저기 한번 봐보시라고 하면서 손으로 한 곳을 딱 가리키더래요. 예. 딱 보니까 왜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막 돼 있더래요. 사막 한가운데. 그래서 저게 뭐냐, 오아시스냐 이러니까 저기가 우리 가이드들이 방향으로 잡는 오아시스 중 첫 번째 포인트라고. 오. 이대로 쭉 한 30분 정도 들어가면은 두 번째 오아시스가 있고 우리는 세 번째 오아시스까지 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첫 번째 오아시스를 보고 그래 일단 저기가 있고 저기가 쭉 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3-4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쭉 이동을 했대요. 도착을 하니까 정말 목적지는 얘기했다시피 그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구름 사이로 설산이 싹 보이면서 이제 앞은 모래 바닥이고 정말 절경이 펼쳐지는데 옆쪽에 이제 오아시스 하나가 딱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이드가 이제 저기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릴 거라고, 베이스 캠프 차릴 거니까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오아시스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딱 만들었대. 차 대고 그 옆에 텐트도 치고. 일단은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니까 엄청나게 춥다 보니까 텐트도 좀 좋은 거 들고 가고 하면서 되게 준비를 간단하게 가셨대요. 네. 오아시스에 이제 이렇게 쫙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가이드분들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감독님이 오아시스를 쫙 훑어봤대요. 한 바퀴 돌면서. 엄청 넓지는 않았대요. 오아시스가 자기가 정말 여유로운 걸음으로 10분 딱 돌면은 끝이더래요. 그런 오아시스인데 나무도 한 7, 8개 있고 풀도 좀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막인데 확실히 옛날에 사람들이 사막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다 막 이러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네. 가이드분이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더래요. 어지간하면 우리 시야에서 멀어지지 마시라.
어쨌든 위험한 장소잖아요. 사람이 혼자서 낙오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소니까 그렇지. 아마 걱정되셔갖고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가이드분한테 이렇게 딱 걸어가니까 가이드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칙이 하나가 있다고. 예. 오아시스에선 절대로 혼자 다니시면 안 된다. 절대로 혼자 다니시면 안 되니까 화장실을 가시더라도 저녁에 만약에 깨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하시더라도 저희 중 한 분을 깨워갖고 같이 나가라고. 예. 절대로 혼자서 오아시스 주변을 돌아다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대요. 원체 지역마다 이제 다양한 속설들도 있고 다양한 전설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 지역 전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분이랑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이 됐대요. 그래서 저녁이 돼가지고 쭉 주변을 보니까 제가 사막 가보면서 확실히 느꼈던 건 사막은 별 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잘 보여요. 야. 예. 구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진짜 별이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밤에 딱 나와서 보니까 별이 너무 예쁘더래요. 그래갖고 아 별 사진도 좀 찍고 가야 되겠다. 사막 모래 언덕에 별이 위에 쫙 표시됐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텐트 딱 들어가가지고 카메라를 막 챙겨서 나오려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래요. 아 맞아 혼자서 돌아다니지 말랬는데. 근데 생각하기에 이분들은 사막까지 오는데 그날 당일 막 4시간을 운전을 하신 상태고 식사 준비까지 해주시고 집에 있어도 되시는 분이 사막까지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깨우기가 조금 미안해지더래요. 아무래도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그래갖고 아이, 됐다고 어차피 이 앞에서 사진만 찍고 올 건데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그냥 카메라만 챙겨서 나오셔가지고 별 사진을 이렇게 쫙 촬영을 하고 있었대요. 예. 촬영을 막 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장소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장소 중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막 불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셔터를 막 돌렸대요. 저기는 언덕 모양이 없고 하면서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아시스랑 500m 막 300m 이 정도 떨어져 있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아 돌아가야 되겠다. 너무 멀어지면 힘들어지고 이제 위험할 수도 있을 테니까 오아시스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딱 하면서 카메라 장비를 다 챙겨서 오아시스 쪽으로 타박타박 걸어갔대요. 10분을 걸었는데 안 가까워지더래요. 오. 뭐지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머릿속에 들면서 원래 이제 신기루라는 게 복사열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겨울이었고 심지어 밤이어가지고 신기루가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오아시스는 분명 저 앞에 보이고 10분을 걸었는데 오아시스가 안 가까워지더래요. 오. 보지란 생각으로 아 그래도 어차피 보이니까 내 눈앞에 보이니까 계속 걸어가다 보면 결국 도착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진짜 오아시스만 눈 똑바로 놓고 그냥 일직선으로 계속 걸어갔대요. 근데 가까워지는 느낌은 드는데 머릿속으로 난 벌써 도착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 멀리 떨어져 있더래요 오아시스가. 예. 가지고 아 이거 너무 이상하다 왜 이러지 너무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걷다 안 되니까 소리를 질렀대요. 어쨌든 거리가 눈에 닿을 정도니까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면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주 그 가이드분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불렀대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텐트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리인데 이상하게 오아시스는 발에 닿지도 않고 소리는 고래고래 질러도 반응도 없고 너무 이상하고 이제 힘들기도 하니까 잠깐만 앉아서 쉬자 라는 생각에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었대요. 갑자기 누가 어깨를 툭 치더래요. 뒤로 딱 들어보니까 가이드 한 명이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라면서 말을 걸더래요. 그래갖고 감독님은 그 순간 이제 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와 내가 촬영하러 잠깐 나왔다가 오아시스를 걸어서 안 가까워지더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하면서 딱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아시스가 바로 아래 앉아있더래요. 순간 뭐에 홀린 듯한 느낌이 막 들더래요. 뭔 상황인 거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막 들더래요. 그래갖고 가이드한테 얘기하면 괜히 혼날 것 같으니까 혼자서 멀리 촬영 갔다 와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괜히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별 좀 보려고 나왔다로 말을 바꾸시면서 가이드랑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 사는 얘기 한 거예요. 그냥 그때 앉아갖고 근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더래요. 도대체 왜 오아시스에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분이 되게 옛날 얘기 해주듯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우리도 왜 그런 건지 모르는데 옛날 가이드 하시던 이제 어르신들이 항상 그 말을 했었다고 우리들한테. 네. 우리들도 물어보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I will terminate this. 오아시스에서 혼자 걸으면 오아시스를 떠나게 돼요. 이유도 모른대요. 사람이 오아시스에서 혼자서 걷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오아시스에서 멀리 That 떨어져 is 있대요. beyond my programming.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오아시스로 못 돌아왔대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Beneath my skin is embedding 그러다가 in those 문득 skeletons. 자기 생각이 딱 나더래요. 내가 만약에 안 멈추고 계속 걸었으면 오아시스 It will be 반대쪽으로 가지 insufficient.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가이드한테.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방금 전에 겪었던 일을 가이드 분한테 되게 생생하게 얘기를 했대요. 막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 떨어져서 다가가려 했는데 안 다가가졌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니까 가이드가 그 얘기를 듣더니만 물을 탁 치면서 맞아, 그 얘기 했다고. 오. 우리 선배들이나 아니면 먼저 일하셨던 그 옛날 분들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이렇게 오아시스 반대쪽으로 막 걸어가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붙잡으면은 오아시스가 저기 있어서 저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다고. 오, 예.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와, 이게 진짜 사람 홀리는 게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은 이제 어쨌든 얘기하다 피곤해서 잠이 들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촬영하려고 했던 그런 사진들을 쭉 찍으면서 앵글을 쭉 봐놓은 거죠. 왜냐면 어쨌든 이분은 눈이 쌓인 사막을 촬영하러 가신 건데 그날은 눈이 안 왔으니까. 그래서 앵글을 쫙 본 다음에 이제 철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사막에서 이제 다시 가이드분을 구했던 그 마을에 다시 들어오셨대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눈이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눈이 올 거란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눈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 마을에서 한 2주, 3주 정도를 머무르셨대요. 2주, 3주 정도 머물다 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외진이 와가지고 들쑤시고 막 다니니까. 친해져가지고 이제 그 가이드분이랑 특히 좀 많이 친해지게 돼가지고 그 가이드 일을 하셨던 전직 가이드 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물어봤대요. 내가 첫날 사막을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을 겪었다고. 정확히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줘라. 물어보니까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옛날 얘기고 자기가 어렸을 때 있었던 얘기인데 얘기했잖아. 이 사막 자체가 뜻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라는 사막이라고. 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헛것을 본대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헛것을 보는데 너무나도 정상적인 헛것을 본대요, 사람들이. 이상한 만큼.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특히 That is 대표적이에요. outside of my mission parameters. 오아시스를 보고 걸어가면은 오아시스를 관통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 어느 순간 걷다가 그냥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Damn it, you cannot stop 어디지? me.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구나. 네,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결국 들어갔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저 이름이라고 붙인 거라고 막 이런 말씀을 막 해주시더래요. 예.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시니까 옆에 있던 가이드 한 분이 툭 던지더래요. 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You have fought 그래도 machines. 왜요? 이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야, 저 사막에 귀신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이분도 어쨌든 이런 일을 많이 겪으신 분이다 보니까 되게 궁금하더래요, 그 얘기 자체가. 예. 그래갖고 무슨 일이냐, 뭔 귀신이냐 이러니까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1910년대 초쯤이래요. 자기는 태어나기 전이고 자기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래요. 네. 자기 아버지가 겪었던 일인데 그날 다른 지역 사람이 자기 마을로 오게 됐대요. 이사를 온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서 막 지내다가 사막에 갈 일이 생겼대요. 왠지 모르겠지만 사막을 들어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 가이드란 직업은 없었지만 사막을 자주 왔다 갔다 해보셨던 그런 분들이 그분이랑 같이 사막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분만 빼놓고 가이드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분이 한 일주일 정도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순간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때부터 가이드들 사이에서 그 사막을 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을 봤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들려오더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은 어차피 뭐 사막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니까 거기 머물 수도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기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오아시스 근처만 가면 그 사람이 보이더래요. 오아시스 근처만 가면 그 사람이 오아시스
쪽으로 걸어오거나 오아시스를 걸어 나가는 거야. 그런 순간적인 모습이 계속 보인다는 거야. Cavalry up 좀 there to 보이기만 those 하는 skeleton. 거지. 뭐 빼꼬지라는 거 아니까 그냥 어영동 넘기려고 그랬는데 I will 어느 not 날 한 cease questioning. 가이드분이 다른 가이드분이랑 같이 그 사막 오아시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같이 잠을 자고 있던 동료 한 분이 오아시스 바깥쪽으로 걸어 나가더래요. 예. 붙잡았대요 그 사람이. 야 너 어디 가냐 밤에 막 하면서 여기 다 사막인데 어디 가면 딱 붙잡았는데 고개를 딱 돌리니까 자기 친구가 아니더래요. 죽은 그 사람이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오아시스에서 거의 한 300m, 400m 떨어져 있더래요. 진짜 귀신한테 홀려서 그러는 건가? No problem, boss.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하다가 오아시스에서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이 생긴 거라고 오. 하면 다른 어르신 한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지역에 눈이 내리더래요. Let's move already. 목표했던 거를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막에 눈이 쌓이는 절경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가이드 분들이랑 같이 이제 다시 사막을 들어갔대요. 차를 타고 이제 사막을 딱 들어갔는데 눈이 사막 한 중간 부분까지 들어갔는데도 눈이 조금씩 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진짜 찍을 수 있겠다. 정말 희귀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적지로 잡았던 그 세 번째 오아시스까지 도착을 하기 직전쯤에 눈이 이제 점점 약해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못 찍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목적지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목적지 딱 도착해서 주변을 훑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눈은 그친 상태고 눈은 하나도 쌓이지 않은 상태고 그냥 허탕 치게 딱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돌아가자 바로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가이드분들이 못 돌아간다는 거래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겨울에 여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Bleed. I can 그냥 hear you. 얼음 빈판길 차로 끌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래요. 와. 그러니까 차라리 눈이 쌓이면 눈을 밟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오다 말면은 이제 정말 블랙아이스처럼 그냥 모래 표면이 싹 다 언대요. 네. 그래서 우리도 눈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치고 모래 상태를 보니까 아마 지금 모래 표면이 거의 다 얼었을 거라고. 이런 경우 차 타고 가면 굉장히 You are 위험하다. efficient killer. 내일 해가 뜨면은 어차피 태양빛 때문에 녹으니까 그때 움직이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오아시스에다 베이스 캠프를 딱 차렸대요. 딱 차리고 나서 저녁이 됐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더래요. 오아시스에 머물고 있는 그 영감. 예. 그 생각이 자꾸 나더래요. 그래서 가이드 한 명을 막 깨웠대요. 가이드 한 명을 깨워갖고 저번에 들었던 얘기 기억나시냐고. 기억나면 우리 한번 실제로 보이는지 한번 밖에서 구경이나 같이 하자고. 친해진 상태니까. 그래갖고 그 분이랑 이제 텐트 바로 앞에 앉아갖고 두런두런 떠들면서 이제 오아시스를 막 이렇게 훑어봤대요. 네. 훑어보고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이제 오아시스 이렇게 막 구경하고 있는데 Positive 겨울이고 confirmation. 춥잖아요. Area secure. 사막이어도 Status 겨울이니까. confirmed. Mission 그러니까 이제 accomplished. 가이드분이 난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너무 춥다고 하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텐트 문을 딱 제꼈는데 가이드 2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이 텐트 안에 없더래요. 그 가이드분이 바로 프레쉬 같은 걸 막 찾더니만 주변을 막 All 비추시더래요. Advent gene therapy clinics 감독님도 will 이제 be 누가 closed 없었다는 거 tomorrow 알았으니까 for equipment 같이 프레쉬 upgrades. 찾아갖고 막 주변을 Initial 비추면서 reports that the 하는데 suspension of 저기 한 services were the 100m, result of 150m dissident 정도 activity 오아시스 떨어진 have 곳에 been 그 가이드가 dismissed as 불도 하나도 radical 안 켜고 그냥 걸어가고 propaganda. 있더래요. 2명이서 막 뛰어가가지고 그 가이드를 딱 붙잡았대요. 붙잡으니까 그 가이드가 한다는 말이 야 니들 왜 나왔냐고 잠깐 나 화장실 온 건데 왜 따라왔냐고 하면서 주위를 딱 둘러보고 뭐야 왜 내가 여기 있어 막 그런 걸 막 하더래요 갑자기 가이드. 그래가지고 일단은 진정시키고 다시 이제 셋이서 텐트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텐트 앞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바로 앞문에 이제 2명이 앉아서 떠들고 있으니까 분위기 깨기 싫어갖고 이제 뒷문으로 나갔대요. 뒷문으로 나와갖고 잠깐 화장실 가야지.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창피하니까 암만 이제 남자들끼리여도 조금 걸어 나와서 화장실을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텐트에서 한 자기 말로는 1분도 안 걸어 나왔대요. 1분도 안 걸어 나와갖고 화장실을 다 쓰고 다시 텐트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어깨를 붙잡았다는 거야. 예.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아시스에서